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고요. 그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체계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학생들에게 그 수학 교육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갖다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작은 기본 공식들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자, 옆에는 오늘 닉네임 하나 정해 주신다면, 특별한 게 없다면 제가 라임이라는 닉네임을 드릴게요. 우리 라임 양이 나와 계십니다. 자, 라임 양이 수학 때문에 좀 고생했던 걸로 알아요. 그죠? 네네.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라임 양 우리 수학 때문에 고생했었고 지금 현재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죠? 자, 모든 학문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프레임이거든요. 전반적인 줄거리 같은 거. 자,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거랑 한번 좀 비교해 가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기본 공식들을 갖다 외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네. 이런 과정 어차피 본인도 거쳤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막상 제가 고3 학생을 가르쳐도 막상 중학교 1, 2, 3학년 공식 잊어버린 학생들이 반이 넘어요. 중요한 공식들 참 많이 잊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뭐 내심, 외심이라든가 원주각, 중심각이라든가 이런 거 의외로 많이 잊어먹어요. 심지어 닮은 꼴 때문에 틀리는 고3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결정적인 순간이 닮은 꼴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 공식들 정말 중요한데요. 기본 공식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없어요. 수학 공식집 이래 봤댔자 구하기도 어렵고요. 막상 그 공식 갖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써져 있고 휘갈려 있고 어떤 거는 너무 두껍고 어떤 건 너무 얇고 공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걸 체계화하는 지금 과정이고요. 언젠가는 이게 인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판이 정식으로 되겠지만 그 인쇄화 이전까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 공식들, 중학교 과정이 뭐 한 20페이지, 고등학교 과정이 한 30페이지 넉넉하게 이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꼭 필요한 공식들 저는 가능하면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30페이지 안쪽, 웬만하면 20페이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쇄되는 과정이 아니라서 글씨가 좀 보시기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공식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략 20페이지 정도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죠? 아마 시중에 이런 중요한 공식집들이 돌지 않는 이유는 책으로 만들기에는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럴 거예요. 돈이 돼야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저는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할 작정이고요. 그 대한민국 많은 학생들을 좀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기본 공식들 20페이지 기억해 주시고 이거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선 끝나지 않아요. 막상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게 하고 검사하고 읽게 하고 검사하고 평균 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들어갔거든요, 공식을. 네. 한 20번 정도씩 반복하게 해야 비로소 이게 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가한 게 이겁니다. 공식 점검을 갖다 이렇게 빈칸을 넣어서 하도록 했더니 외우는 속도가 한 절반으로 늘었어요. 속도가. 그래서 기간이 훨씬 줄었어요. 대략 효율성이 적어도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줄여놓으면. 또 외워야 될 사항들을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본인이 쓰게 하는 과정마다 제가 계속 점검을 갖다 해줬더니 이걸 외우는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점검 노트까지 해봤댔자 곱하기 2하면 다 되겠죠. 네. 근데 이거 갖고서 약간 모자란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다 보니까 응용력은 다 누구나 조금씩 하자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공식 달린 문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 페이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본 공식들, 두 번째는 공식을 점검하는 거, 세 번째는 그 공식이 이용되는지 딸린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하면 이게 세트로 끝이고요. 자, 이렇게만 하면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수학 문제는 저는 일종의 톱니바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초적인 공식이 시작점이고요. 가장 끝에 있는 거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가장 그 사람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쉬운 문제를 무한히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풀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100문제 안 되면 200문제, 200문제 안 되면 300문제 풀면 되지. 왜 문제를 조금 푸느냐?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거짓말해요. 죄송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공부하면 영원히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 라임 씨도 그 함정에 빠졌을 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쉬운 문제 막 빡빡대고 풀고 밤새워서 풀어도 어떻게 돼요? 어려운 문제 대하면 막상 못 풀어요. 네네. 네. 시간도 부족하고 아예 어떻게 푸는지 안 떠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학은요 반드시 쉬운 문제를 점프해서 어려운 문제로 가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내려오는 과정이 정말 필수예요. 안 그러고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죠? 밑에서부터 bottom to top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쉬운 문제부터 차례차례 단계를 거쳐서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은요 머리가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한 학기 과정 하는데 아마 한 2, 3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수학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다지 많이 풀 필요도 없어요. 단원당 많아야 10문제, 적으면 두세 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갖다 막 하다 보면 이 가운데 건 어떻게 돼요? 숙제로 하거나 개인이 자습해도 이 두 가지 것들을 섞어가면서 퍼즐식으로 자기가 풀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영원히 어려운 문제 못 건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가장 쉬운 문제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남는 시간 동안에 가운데 있는 문제를 건드리도록 해야만 수학 공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갖다 건드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려운 문제는요 왜 건드리기 어렵냐면요 첫 번째는 완벽한 해설이 없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해설집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가령 중학교 2학년 문제집은요 해설집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거를 모르는 학생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문제집은요 고2 웬만하면 고1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2, 3년 정도의 그 기초가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해설집이 완벽하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외나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3 문제집이 마음만 먹으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해설집이 쉽게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좀 몇 년 까먹거나 기초가 좀 약한 학생도 충분히 자습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설집을 만들 뭐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당연히 이걸 갖다가 정석으로 받아들여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집이면 고1, 고2 과정을 안다고 생각해야지.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많은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한두 번만 봐도 다 기억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고1, 고2, 뭐 중1, 중2, 중3 거 맨날 까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해설집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너무 생략돼 있고. 예. 네.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들 이해하려고 하면 옛날에 네가 다 알았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해설집은 적어도 2, 3년 정도의 기초가 빠졌더라도 이해할 만큼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해설지를 갖다 따로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왜 이게 SAS 합동인지를 그때 써놨고요. 원래는 이 SAS 합동이 뭔지도 설명해 줘야 되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공식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여기는 생략했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도 설명을 갖다가 또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하나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그 많이 추가를 해놨어요. 뭐 극한은 0이므로 벗 함수값은 8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대부분 이 뒤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뭘 했냐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갖다가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설명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바로 다 이해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예, 해보신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가령 뭐 특히 우리가 거의 필수적으로 여기는 EBS 문제집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 나오는 뭐 레벨 3 문제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요. 그쵸. 예, 아주 반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도 힘들게 풀거든요. 수학 강사들도 미리 예습 안 하면 설명 못 해줘요. 네. 그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야. 본인이 수학 잘하면 잘난 척은 마음대로 하셔도 관계없는데 머리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과시욕이에요. 저는 그거는요 일종의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실력이 좋으면 좋은 거지 왜 그걸 잘난 척해요? 절대로요. 교육이란 건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잘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머리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잘난 척하는 거는 그건 일단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머리가 나쁠수록요 이해가 바로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부터?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뭔지. 근데 이게 수학이 푸는 과정 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쵸. 예, 그래서 그걸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메워놓는 훈련을 갖다 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들도요 일단 외워지기는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은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순서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1번 외우는 거는 절대 안 돼 이러는데 아니에요. 막상 머리가 나쁠수록 이해력이 떨어질수록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합니다. 이게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래요. 그리고 학생이 머리가 나쁠수록 이래요. 기초가 없을수록 이래요. 그래서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그 도구가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그 해설책 갖다 주고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이러면 누가 외우겠어요? 힘들잖아요. 저도 네. 이 짓을 해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실력도 없고 수학은 특히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웬만한 의지력이 있지 않는 한 이거 혼자서 못합니다. 절대. 무턱대고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걸 채워놓는 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외워지기 그 다음에 외워진 다음에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중간 도구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보기 어렵죠? 저 이거 보면은 여기에 저도 이제 막 그 복습하는 걸 체크해놨는데 15번쯤 복습하니까 이 문제 완벽하게 외워지고 뭐 T1부터 T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거 다 외워지고 이해도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15번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15번. 이게 EBS 문제인데 저도 나름 수학 강사로 수학 못하는 편은 지금은 아닌데 머리는 원래 좋은 편은 아니지만 네 여튼간에 제 머리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약간 나쁘거나 여튼간에 15번 걸렸어요. 근데 이걸 갖다 한두 번 만에 이해하라고 왜 수학을 외우느냐고 수학은 이해하는 거라고 다그쳐 봤댔자 타고난 머리 나쁜 사람은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외우고 나니까 이해까지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파이널 체크란 거 뭐냐면 자기가 진짜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이렇게 빈칸을 갖다 아예 만들어 놓고 쭉 푸는 과정을 갖다 한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원이나 과외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지막으로 나 이거 확실히 알고 있나? 라는 이 파이널 체크까지 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갖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이 파이널 체크까지 통해서 어려운 문제, 단원당 서너 문제에서 실력에 따라서 10문제 정도씩 이 파이널 체크만 통과하는 수준이고 기본 공식까지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다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서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네. 어때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문제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은 뭔가 기초부터 심화까지 나중 가도 안 까먹고 네,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되게 안 걸려요. 얼마 보기보다. 네. 7단계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단원당 3문제 잡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식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20페이지 잡고 그죠? 단원당 3문제씩 잡고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라 봤댔자 곱하기 10하면 되니까 30문제 외우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20페이지 완벽하게 외우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식 다 끝나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이 30문제 완벽하게 외우면 한 학기께 6개월치께 끝나고 1년 1회 봤댔자 60개 정도 외우면 끝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 통하고 나머지 것들은 시간 나오면은 본인 의지나 뭐 시간 투자하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다면 누구나 수학은 포기할 필요가 없는 학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라임 씨를 비롯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절대 피해야 될 것, 절대 피해야 될 것 순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쉬운 문제는 풀지 마라. 많은 학생들이 쉬운 문제 풀면서 좋아해요. 맞았다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두 번째, 많은 문제 수가 아니라 중요한 거 문제 수가 아니라 뭘까요? 문제 수가 아니라 복수 횟수예요. 복수 횟수. 왜 잊어먹어요? 복수 횟수가 적어서. 맞아요. 가령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100번, 200번, 300번 복습하면요 그걸 누가 잊어먹어요? 일생 동안 기억할 거거든요. 근데 막 어떤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생들은요 100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100번을 복습하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 저는 가장 제가 증오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만든 사람이나 이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거야말로 모든 학생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수학을 완벽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풀도록 시켜요. 무한 반복 루프예요. 여기는 누가 빠져요? 머리가 나쁜 학생일수록, 기초가 없는 학생일수록, 의지가 박약한 학생일수록 이 함정이 빠져요. 세 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만 충족해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이거 하자마자 좀 있으면 포기하죠. 머리 나쁜 학생들은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 해도 포기하게 되고요.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를 통과한 학생들은요 결국 어차피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양치기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통과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통과한 이유가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예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아니면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남아 돌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안 돼요. 어떻게 다른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몇백 몇천 문제를 풉니까? 말도 안 돼요. 수학 어려운 문제 푸는데 몇 시간이 걸릴 때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만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자, 1번부터 7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면 누구나 수학을 갖다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면 저는 다 웬만큼 최소한 수학 2등급까지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별하게 뭐 어떤 하자가 없으면 1등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곧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책을 갖다 쓰고 있는 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튼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 책에서 이 자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임씨 고마워요. 네.